네, 2월 9일 느바 경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전체 6위, 동부 4위에 클리브랜드, 전체 29위, 동부 15위에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번 미첼, 아이자 오코로, 에반 모블리, 자레 델런 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브랜드고요. 제이든 아이비, 알렉 벅스, 보얀 보고다라비치, 아이자 스티어트, 제일런 주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윈들러 선수가 결장이고요. 디트로이트는 마빈 베글리 선수가 계속 아웃입니다. 일단 주전 매치업부터 봐드리면 1번 대결은 다리우스 갈랜드의 우세고요. 네, 클리브랜드의 우세. 그리고 주전 2번 대결도 클리브랜드의 우세. 주전 3번 대결은 디트로이트의 약 우세고요. 주전 4번 대결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약 우세입니다. 그리고 5번 대결도 클리브랜드의 우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전 라인업 또는 벤치 라인업까지 훑어봤을 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강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클리브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6, 디펜시브 레이팅은 108, 넷 레이팅은 플러스 8이고요. 페이스는 95, 느린 편이죠. 하프코트 오펜스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느린 편이고요. 홈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118, 디펜시브 레이팅 107, 넷 레이팅은 플러스 9. 그러니까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현재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 플러스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승패는 4승 1패, 현재 3연승 중에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8, 페이스는 98이고요.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6입니다. 페이스는 98인데 엄청나게 빠른 팀은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넷 레이팅이 클리브랜드와 다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디트로이트고요. 원정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은 111, 디펜시브 레이팅 118,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을 왔다 갔다 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디트로이트고요. 5경기 승패는 1승 4패,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두 팀은 현재 올 시즌에 2번의 맞대결을 했고 클리브랜드가 전부 다 우세한 상황이고요. 맞대결 중 클리브랜드의 오펜시브 레이팅 113, 디펜시브 레이팅은 96. 클리브랜드가 굉장히 좀 많이 앞서는, 넷 레이팅은 굉장히 많이 앞서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는 94,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홈 성적은 22승 6패, 굉장히 강한 편이죠. 디트로이트 원정 성적은 7승 20패, 좋지 못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두 팀의 기조가 다릅니다. 클리브랜드는 컨퍼런스 파이널 또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디트로이트는 탱킹 팀이다 보니까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은 좀 김이 빠집니다. 클리브랜드의 승리를 보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쪽으로 마이너스 12.5의 핸디가 있고, 언오버는 223.5의 언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샬럿 호네츠입니다. 전체 25위, 동부 12위에 워싱턴, 전체 27위, 동부 14위에 샬럿입니다. 몬테모리스, 그리고 브래들리 빌, 카이 쿠즈마, 크리스타 포르징기스, 다니엘 가포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워싱턴이고요. 라멜로 볼, 테리 로지어, 고든 헤이워드, PJ 워싱턴, 메이슨 플럼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샬럿입니다.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과 카이 쿠즈마가 현재 GTD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샬럿은 코디 마틴 선수, 그리고 켈리 오브레 주니어 선수가 아웃입니다. 주전 맞대결을 보겠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샬럿의 우세, 주전 2번 맞대결은 워싱턴의 약 우세, 주전 3번 맞대결은 워싱턴의 우세, 주전 4번 맞대결은 워싱턴 우세, 주전 5번 맞대결은 샬럿의 우세로 보겠습니다. 샬럿의 약 우세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워싱턴의 라인업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워싱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5, 디펜시브 레이팅은 115. 넷 레이팅은 그냥 0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8, 디펜시브 레이팅 124,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6이네요. 근데 이 경기는, 이 자료는 최근 5경기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계 자료는 좀 적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균적인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는 98, 95, 빠른 편은 아니고요. 5경기 승패 2승 3패, 현재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샬럿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9, 디펜시브 레이팅은 114,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는 102,
앞선 이제 뭐 첫 번째 경기나 워싱턴에 비해서 샬럿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페이스가 빠르죠. 네, 원정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3, 디펜시브 레이팅 111, net 레이팅 마이너스 8이고요. 페이스는 105입니다. 5경기 승패 1승, 5경기 승패는 1승 4패고요. 현재 4연패 중에 있는 샬럿입니다. 뭐 일단은 샬럿은 올 시즌 들어올 때 마일스 브리지스 선수가 일단은 뭐 빠지게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샬럿은 거의 탱킹 팀처럼 경기를 하고 있고 뭐 로지어나 플럼리 같은 선수들을 판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데 일단은 뭐 정돈된 공격이라든지 정돈된 수비 같은 경우를 거의 잘 못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트랜지션 상황을 많이 놀리는 공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사실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싱턴은 사실은 굉장히 잘하다가 뭐 최근에 카이 쿠즈마 선수가 좀 결장을 하면서 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카이 쿠즈마 선수가 워싱턴에서 그래서 얼마나 좀 중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카이 쿠즈마 선수의 복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걸로 보이는 워싱턴입니다. 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워싱턴이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워싱턴이 홈일 때 오펜시브 레이팅 105, 디펜시브 레이팅 100, 페이스는 101. 페이스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었고 워싱턴의 우세를 보이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홈 성적은 12승 12패 5할이고요. 샬럿의 원정 성적은 8승 23패. 뭐 좋지 못한 편이죠. 대부분 탱킹이나 하위권 팀들은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워싱턴 위저즈 쪽으로 마이너스 5.5의 핸디가 있고요. 언어버 기준은 235.5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내일 2월 9일 경기 중 가장 빅 경기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위 동부 1위의 보스턴, 전체 4위 동부 3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마커스 스마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 셀틱스고요. 제임스 하든, 디앤서니 멜튼,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 PJ 터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 76서스입니다. 보스턴은 드디어 마커스 스마트가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GTD 걸려있고, 제일런 브라운 선수도 일단 GTD, 벤치에서 나오는 루크 코넷 GTD, 그리고 주전 5번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또 GTD입니다. 갈리널리 선수는 계속 아웃이고요. 필라델피아도 현재 GTD, 네, 출전 불투명으로 걸려있긴 한데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주전 라인업 맞대결을 보겠습니다. 주전 1번 대결은 필라델피아의 약 우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전 2번 대결은 보스턴의 우세, 주전 3번 대결도 보스턴의 우세, 주전 4번 대결은 반반이고요. 주전 5번 대결은 필라델피아의 우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스턴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5, 디펜시브 레이팅 107, 넷 레이팅은 플러스 8이고요. 페이스는 97입니다. 홈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은 108, 네, 페이스는 97. 뭐 평균보다 홈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뭐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은 높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낮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는 99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7, 디펜시브 레이팅이 118, 페이스는 99고요.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입니다. 홈과 원정이 좀 다른 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네, 홈에서보다 원정에서는 좀 아쉽고요. 최근 필라델피아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사실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기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4위, 동부 3위의 좋은 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5경기 승패 3승 2패고요. 연패승은 없습니다. 보스턴의 홈 성적은 20승 7패, 필라델피아의 원정 성적은 14승 10패. 그리고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보스턴이 1승을 가져가고 있고 그때 보스턴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129, 디펜시브 레이팅은 119, 페이스는 97. 보스턴한테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저 두 팀의 맞대결에서 보스턴이 1승을 가지고 있지만 저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보스턴이 시즌 초에는 진짜 극강의 모습을 보였었지만 뭐 최근에는 올랜도한테도 지고 뭐 한 번씩 지고 있는 경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이제야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엠비드도 부상 없이 출전하고 있고 하든도 그리고 타이리시 맥시 벤치에서 나오는 에이스도 출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내일은 어떤 팀의 좀 컨디션이 좀 더 좋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셀틱스가 그 주전 5번 그러니까 이제 4, 5번 프론트 코트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팀들한테 약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필라델피아는 살짝 드랍백을 하는 수비인데 물론 이제 보스턴에 3점이 잘 들어간다면 상관없겠지만 잘 들어가지 않았을 때 페인트존 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좀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홈에서 굉장히 강하지만 내일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우세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커스 스마트나 제일런 브라운이 물론 전부 다 출전을 한다면 정배는 보스턴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승리 확률이 높지 않나. 하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반반 경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보스턴 셀틱스 쪽에 마이너스 4.5의 핸디가 있고 언어버 기준은 229.5입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전체 12위, 동부 6위의 마이애미, 전체 22위, 동부 10위의 인디애나입니다. 게이브 비센트, 그리고 타일러 히로, 그리고 케일런 마틴,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마이애미고요. 타이리스 헐리버튼, 그리고 앤드루 nem하드, 버디 힐드, 에런 네스미스, 그리고 마일스 터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디애나입니다. 마이애미는 올랜도 로빈슨 선수 GTD, 게이브 빈센트 GTD, 라우리, 카일 라우리, 올라디포 선수가 현재 이제 아웃으로 나와 있고요. 인디애나는 크리스토 하르트 선수가 GTD로 나와 있습니다. 주전 매치업 대결 먼저 보면 주전 1번 대결은 인디애나의 우세, 주전 2번 대결은 마이애미의 우세, 주전 3번 대결은 인디애나의 우세, 주전 4번 대결은 마이애미의 우세, 주전 5번 대결도 마이애미의 우세로 보겠습니다. 현재 주전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애미의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벤치까지 나눠놓고 봤을 때 현재 마이애미는 아웃되는 선수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다 적지는 못했지만 요비치 선수도 아웃이고 유투세븐 선수가 계속 아웃이고 벤치에서 올라디포라고 하는 선수 이제 벤치 스코어러죠. 벤치 에이스 선수가 일단 빠지기 때문에 거기다 카일 라울이라고 하는 베테랑 가드도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는 베네딕트 메서린이나 크리스 두아르테 또는 이런 선수들이 있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2, net 레이팅은 플러스 0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는 97입니다. 네, 홈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0, 디펜시브 레이팅이 106, net 레이팅은 플러스 4로 돌아서고요. 페이스는 99. 네, 요새 마이애미 히트가 정돈된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원래는 하프코트 오펜스가 저는 이제 기본 팀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처럼 이제 부상자도 많고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가기 어려울 때는 페이스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홈 원정 평균 기록보다 홈에서의 기록이 좀 더 좋은 마이애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승패는 2승 3패 그리고 현재는 2연패 중에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인디애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6,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8이고요. 페이스는 101. 원정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9, 디펜시브 레이팅 123,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14입니다. 페이스는 91이고요. 물론 이제 원정은 한 경기 표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기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 평균 경기력 마이너스 8 정도를 최근 경기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승패는 1승 4패고요. 연패승은 없습니다. 할리버튼 선수가 돌아온 지 몇 경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 표본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할리버튼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 레이커스를 잡았고 그 이후에 1승 1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리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인디애나는 진짜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경기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인디애나가 2승 1패의 우세를 가지고 있고 마이애미가 홈일 때 마이애미가 오펜시브 레이팅 114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 119 그리고 페이스는 93 그래서 인디애나 쪽에 살짝의 우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애미의 홈 성적은 17승 9패 인디애나의 원정 성적은 8승 18패
뭐 양 팀의 홈 원정 이제 승률이 완전 갈리긴 하지만 저는 내일은 인디애나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애미 히트 쪽으로 마이너스 6.5에 굉장히 강한 핸디가 잡혀 있고요. 어노버 기준은 223.5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전체 22위, 동부 11위의 토론토 랩터스, 그리고 전체 28위, 서부 14위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프레드 밴블릿, 오지아노 로비, 스카리 반즈, 그리고 파스칼 시아카, 그리고 프리시우스 아치우아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토론토고요.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트레이 존스, 그리고 말라카이 브레넘, 그리고 켈든 존스, 그리고 베이트 디오프, 야코퍼드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토론토는 아누노비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것 같거든요. GTD가 걸려 있고요. 만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가 저 자리를 메꿀 겁니다. 샌안토니오는 트레이 존스 그리고 켈든 존슨 선수가 일단 GTD가 걸려 있습니다. 제레미 스웨인 선수도 GTD가 걸려 있고요. 존스와 존스는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제레미 스웨인 선수는 GTD지만 출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포드와 데빈 바셀 선수는 아웃입니다. 주전 매치업 대결 보겠습니다. 주전 매치업 1번 대결은 토론토의 우세, 2번 대결도 토론토 우세, 3번 대결은 스퍼스의 샌안토니오의 우세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약 우세 또는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주전 4번 대결은 토론토의 우세, 주전 5번 대결은 샌안토니오의 우세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샌안토니오 쪽에 우세를 주긴 했지만 기본 객관적인 전력은 토론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토론토가 더 강하기 때문에 토론토의 우세를 보이고요. 여기서 트레이 존스 선수나 켈든 존슨, 특히 트레이 존스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내일은 토론토의 손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9,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 페이스는 96이고요. net 레이팅은 플러스입니다. 이제 원정 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홈 기록은 없습니다. 5경기 승패 구간에서 3승 2패, 현재 2연승 중에 있는 좋은 흐름에 있는 토론토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샌안토니오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8, 디펜시브 레이팅은 123,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15고요. 페이스는 101입니다. 네, 그리고 원정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95, 디펜시브 레이팅 118,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17, 페이스는 108이네요. 샌안토니오는 기본적으로 탱킹 팀입니다. 네, 탱킹 팀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가 누가 빠졌다고 하면 경기력에 영향이 좀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는 트레이 존스, 그리고 3번에 켈든 존스, 5번에 야코퍼드 선수인데 트레이 존스 선수가 빠졌을 때 정말 엉망인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렇게 좀 디펜시브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이 되어 있고요. 5경기 승패에서 0승 5패를 가져가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총 9연패 중에 있는 정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토론토가 1승의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 맞대결에서 토론토가 좀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토론토 홈 성적은 15승 12패, 샌안토니오 원정 성적은 5승 19패. 토론토의 강승을 예상합니다. 토론토 랩터스 쪽에 마이너스 10.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어너버 기준은 234.5인데 아마 트레이 존스나 만약에 켈든 존스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전체 32, 서부 15위의 휴스턴, 전체 8위, 서부 3위의 세크라멘토입니다. 제일런 그린, 에릭 고든, 캐년 마틴 주니어, 자바레 스미스 주니어, 알프런 생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휴스턴, 디에런 팍스, 케빈 허터, 그리고 해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도마타스 사보니스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세크라멘토입니다. 휴스턴은 매튜스 선수 GTD, 그리고 캐포주 선수가 아웃입니다. 세크라멘토는 현재까지는 예상된 결정자 명단은 없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의 우세, 주전 2번 맞대결은 휴스턴의 우세, 주전 3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 우세, 주전 4번 맞대결은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전 5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의 우세입니다. 일단은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저 5번 맞대결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휴스턴의 알프렌 생군 선수가 저는 사보니스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싱도 되고 리바운드도 잘 잡고 안쪽에서 플레이도 잘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주전 5번 맞대결이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돌아온 이후에 세크라멘토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건 휴스턴의 제일런 그레이 저 주전 1번 순서가 돌아오니까 휴스턴이 실점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안 좋아졌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휴스턴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5, 디펜시브 레이팅 125, 넷 레이팅 마이너스 10이고요. 페이스는 100입니다. 홈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은 115 동일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살짝 좋아지지만 뭐 그래도 마이너스 7이네요. 페이스는 99고요. 5경기 승패 구간에서 2승 3패 그리고 현재 3연패 중에 있는 휴스턴입니다. 세크라멘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 디펜시브 레이팅 113, 페이스는 100이고요. 현재 원정 연전 중이기 때문에 원정경 기록은 동일합니다.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네요.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디에런 박스가 없을 때 지다가 현재 지금 이제 승리를 그래도 했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3번 다 세크라멘토가 승리를 하고 있고 뭐 이길 때마다 조금 좋은 많은 점수차로 승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휴스턴의 홈 성적은 8승 19패, 세크라멘토의 원정 성적은 14승 12패. 그래도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휴스턴 로켓스 쪽에 플러스 7.5의 핸디가 있고 언어버 기준은 241.5입니다. 저는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7번째 경기 유타 재즈와 미네소타 팀버월브스입니다. 미네소타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17위 서부 10위의 유타, 그리고 전체 16위 서부 9위의 미네소타입니다. 마이크 콘리, 조던 클락슨, 라우리 마카네, 켈리 올리니, 워커 캐슬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유타고요. 디안젤로 러셀,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든 맥다니엘스, 카일 앤더슨,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유타는 밴더빌트 선수가 일단 GTD고요. 포터 선수 아웃, 그리고 미네소타는 카일 앤더슨 선수가 일단 GTD가 걸려 있습니다. 오스틴 리버스와 타운스 선수는 아웃입니다. 재밌는 게, 이 두 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미네소타는 오늘 엄청난 점수차로 덴버한테 졌고요. 그리고 유타는 돈치치도 빠지고, 디니디도 빠진 백투백 경기였나요? 아무튼, 댈러스한테 졌습니다, 홈에서. 네, 진짜 엄청나게 엉망진창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졌기 때문에, 내일의 맞대결,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유타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9, 디펜시브 레이팅 122, 페이스는 98이고요.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홈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9, 페이스 97이고 넷 레이팅 마이너스 2네요. 원래는 홈에서는 그 넷 레이팅이 플러스인 팀이었는데 최근에 좀 별로고요. 5경기 승패는 2승 3패, 그리고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9, 디펜시브 레이팅은 111,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2고요. 페이스는 103입니다. 빠른 편이죠. 네, 원정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5, 디펜시브 레이팅 136, 페이스 106. 지금 이제 아마 홈에서 경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원정이었는데 네, 엄청나게 크게 졌기 때문에 저렇고요. 그냥 이제 평균적인 저 넷 레이팅 마이너스 2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는 좀 빠른 편입니다. 네,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유타의 홈 성적은 18승 11패, 미네소타의 원정 성적은 9승 16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했는데 유타가 2승 1패로 우세합니다. 네, 경기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때 유타가 승리할 때 미네소타가 현재 같은 그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네소타는 타우스랑 고베어가 좀 빠졌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디안젤로 러셀이나 앤서니 에드워즈가 살짝 부진했거든요. 네, 특히 러셀 선수가 좀 부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깼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뭐 덴버는 진짜 덴버가 너무 잘했고, 근데 미네소타가 저때 이제 유타가 승리할 때랑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투백 경기고 뭐 원정이고, 그리고 저는 카일 앤더슨 선수가 출전할지 말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카일 앤더슨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래도 유타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카일 앤더슨이 돌아온다면 굉장히 반반 경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은 저는 승리 자체는 저는 미네소타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내일 이제 카일 앤더슨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유타승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카일 앤더슨이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유타 재즈 쪽으로 마이너스 3.5의 핸디가 잡혀 있고요. 언어버 기준은 234.5입니다. 네, 8번째 경기입니다. LA 클리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전체 9위 서부 4위에 클리퍼스, 전체 13위 서부 6위에 댈러스입니다. 내일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밌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왠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란스맨, 그리고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모리스 시니어, 그리고 이비카 주바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퍼스고요. 자,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 조시 그린,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레지 블럭, 드와이트 파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네, LA 클리퍼스는 조널 선수만 아웃이고요. 조널은 아마 안 뛸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 아웃된 것 같고, 네, 아마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널을 받을 팀들은 아마 없겠죠. 조널을 받으려면 트레이드 픽을 여러 개 주고 좀 보내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받을 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댈러스는 어빙 GTD, 카이리 어빙 GTD, 그리고 마키프 모리스 GTD, 닐리키가 GTD, 돈치치는 아웃입니다. 막시 클리버 이런 선수도 아웃이고요. 내일 제2 경기가 두 번째로 재밌을 것 같은 이유는 카이리 어빙 선수가 트레이드 이후에 첫 경기를 뛸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내일 제 카이리 어빙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레이커스로 와주길 바랬지만 일단은 댈러스로 갔고 좋아 보입니다. 클리퍼스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2, 디펜시브 레이팅은 113, 페이스는 99고요.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1입니다. 홈에서 현재 이제 원정 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간 첫 경기이기 때문에 홈 기록은 없습니다. 5경기 승패를 제가 못 적어놨네요. 0승 0패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저거는 이따가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경기 승패는 잠깐만요.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왔네요. 최근 5경기 승패 클리퍼스는 3승 2패고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댈러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5, 디펜시브 레이팅 114,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는 96입니다. 네, 그리고 원정에서는 115, 117, 96,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2입니다. 5경기 승패에서 댈러스는 3승 2패, 네, 여기는 연패승은 없습니다. 올 시즌은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클리퍼스가 2승 1패를 우세하고요. 클리퍼스의 홈 성적은 14승 11패, 그리고 댈러스의 원정 성적은 10승 17패입니다. 클리퍼스가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클리퍼스가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댈러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리퍼스가 최근 3쿼터까지는 경기를 잘하다가 4쿼터에 좀 이상해지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선수,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들의 공격력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너무 좋지만 공격력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고, 터런루 감독이 4쿼터 좀 경기 운영에 대한 클러치 경기 운영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클리퍼스가 잘하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클리퍼스의 우세지 않나. 하지만 댈러스가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리퍼스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LA 클리퍼스 쪽으로 마이너스 6.5의 핸디가 있고요. 언어보 기준은 224.5입니다. 9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전체 19위, 서부 12위에 포틀랜드, 전체 14위, 서부 7위에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없는 채로 일단은 서부 연전을 시작한 골든 스테이츠고요. 일단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앰퍼니 사이머스, 조시 하트, 제레미 그랜트, 드류 유뱅크스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포틀랜드고요. 조던 풀, 크레이 탐슨, 앤드류 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케번 로니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포틀랜드는 유뱅크스, 윈슬로우 선수가 드디어 돌아오나요? 와, 저스티스 윈슬로우 선수가 드디어 돌아올 것 같고요. 키원 존슨 선수도 일단 GTD입니다. 너키치 선수는 아웃이고요. 너키치는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골든 스테이츠는 스테픈 커리, 이고달라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포틀랜드의 우세, 주전 2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주전 3번 맞대결은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주전 4번 맞대결도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전 5번 맞대결은 케번 루니 선수, 골든 스테이츠의 약 우세라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전력은 현재 전력은 벤치로 봤을 때도 반반인 것 같고요.
네, 포틀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2, 디펜시브 레이팅 124,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2고요. 페이스는 98입니다. 홈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27, 넷 레이팅 마이너스 8이고요. 페이스 99. 미러키한테 좀 일격을 당했죠. 근데 미러키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패 중에 있는 포틀랜드입니다. 골든스테이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7, 디펜시브 레이팅은 113, 넷 레이팅 플러스 4고요. 페이스는 103입니다. 원정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은 110, 디펜시브 레이팅은 114, 넷 레이팅 마이너스 4고요. 페이스는 104입니다. 네,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승 중에 있는 골든스테이츠입니다. 골든스테이츠는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 중에 하나죠. 네, 포틀랜드는 대신 이제 굉장히 이제 달리는 팀은 아니고요. 하프코트 오펜스는 어느 정도 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두 팀이 내일 이제 맞대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격력을 좀 보여줄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골든스테이츠가 1승의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포틀랜드의 홈 성적은 14승 12패, 골든스테이츠의 원정 성적은 7승 20패. 저는 포틀랜드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포틀랜드의 승리를 보고 있고, 왜냐면 일단은 뭐 너키치가 나오진 못하지만 일단 윈슬로우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윈슬로우가 엄청난 득점력을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즈 좋고 허슬 좋고 여러가지 꾸준히 일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벤치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뭐 당연히 일단 골든스테이츠에 스테픈 커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매치업 대결을 봤을 때에도 포틀랜드가 사실 딱히 밀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애초에 골든스테이츠가 굉장히 높이를 스몰볼을 좀 많이 하고 애초에 높이가 굉장히 높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너키치의 좀 이제 공백을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일단은 승리를 보고 있겠습니다. 포틀랜드 쪽에 마이너스 3.5의 핸디가 있고 언어브 기준은 234.5입니다. 네, 이로써 2월 9일 네, 승부식 18회차 경기들 NBA 경기 전부 다 훑어봤고요. 일단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구독해주신 분들은 그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아마 조합표를 한 번씩 올릴 거기 때문에 조합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